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40을 간 넘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뜻하지 않은 일들로 누군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과 얼마 전 제가 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예비 남편의 상상도 못했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예비 남편과 저는 일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오래 일을 해왔고 예비 남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관리팀 직원이라 카페 관리차 자주 저희 카페에 나오게 되면서 안면을 트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저흰 7년이란 꽤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30대 초중반 어리지 않은 나이에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를 같이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도 많이들 물어댔어요. 그 나이에 몇 년 만났으면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좋아했고 연애를 하면서 믿음도 많이 쌓였어요. 사람만 놓고 본다면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딱히 없었죠. 저희는 힘든 시련도 같이 겪고 이겨내면서 오래 연애를 해왔으니까요. 다만 저희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돈이었어요. 둘 다 집안이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던 데다가 특히나 남편의 경우엔 3살, 2살 터울의 형과 누나도 있어서 결혼한다고 집에 손을 벌릴 상황도 못 됐거든요. 사실 요즘 결혼하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물가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경우엔 이미 집에서 형, 누나 결혼 치르느라 집에 혼수에 거의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준 상황이라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뭔가를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 집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이라 결혼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좀 모이면 하자 하며 둘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저축해가며 돈을 모으는 중이었죠. 주변에서 결혼 먼저 한 선배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가다간 백날 걸려도 결혼 못한다. 야, 누가 다 갖추고 결혼을 하니? 그냥 부족하게 시작해서 살면서 모으는 거지. 우리 때는 단칸방 하나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왔는데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번지르르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다. 그냥 질러버려. 하며 참견을 한마디씩 해댔죠. 하지만 솔직히 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혼자 궁하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둘이서 궁한 형편으로 시작하면 그 이상 초라해 보일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생기더라도 그렇잖아요. 애 앞으로 뭐 대단한 건 해주지 못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저 쫓겨다니기만 하다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질 것 같았죠. 사실 예비 남편 집안에선 그냥 결혼해버려라. 집 해주진 못해도 전세자금 얼마 정도 빌려주마 하며 빨리 결혼하길 원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예비 남편에게 말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도 내 말에 동의를 해줬고요. 하지만 둘 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나도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이는 적지 않은데 모아둔 돈이 많지도 않았으니까요. 누구랑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수중에 남은 돈은 많지가 않으니 좀 허탈하더라고요. 사실 돈을 벌어도 학자금 대출에 전세자금 대출에 이것저것 나가는 돈 다 갚고 진짜로 내 돈 모으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제가 하도 풀이 팍 죽어 있으니까 엄마가 절 위로하더군요. 얘 지혜야,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어릴 때 너 사주 보러 가면 다른 건 몰라도 돈복은 확실히 있다더라. 에이, 그런 건 그냥 다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야, 엄마. 그런 걸 다 믿어?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도 답을 안 하기에 그냥 일단 따라갔는데 갔더니 웬 사주 보는 곳이더라고요.
난 이런 거 안 믿는다고 뭐하러 데려왔냐고 했지만 일단 온 김에 무슨 말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들어갔죠. 40부터 팔자 피겠네. 힘들지? 그래도 고비 몇 달 안 남았으니 조금만 버텨봐. 사주를 봐주던 분이 저더러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으니 몇 달만 버티면 진짜 운이 좀 트이려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보니 자기는 너무 꽁꽁 조여매고 사는 스타일이다. 40대면 대운이 바뀌면서 금전운이 크게 들어와. 그러니까 투자도 과감하게 해봐도 괜찮아. 남의 말이나 세상의 낭설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을 믿고 재테크를 해봐. 자긴 무조건 잘 될 운이야. 내 말 믿어. 사주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직접 그 말을 듣고 오니까 내심 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몇 해 전부터 재테크를 조금씩 해오긴 했었거든요. 왜 몇 해 전부터 주식이니 코인이니 안 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간이 콩알만해서 투자를 많이는 못했어요. 원금 날려도 별로 아깝지 않을 금액 정도만 넣고 있으니 주식이 내려도 별 타격은 없었지만 대신 오른다고 해도 대단히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주에 금전운이 크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 이제 나도 곧 40인데 한번 내 감을 믿고 투자 한번 해보자 싶어서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주식책도 여러 권 사서 정독하고 온갖 유튜브 영상들도 섭렵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는 주식을 시작한 거였죠. 주식을 중심으로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가 사주 본 데가 진짜 용하긴 용했나 봐요. 40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투자한 것들이 다 엄청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돈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은 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돈들이 몇 달 사이에 술술 들어와 불어나기 시작한 거였죠. 왜 재테크 잘 되고 투자 수익이 잘 나도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어차피 질투하고 시세 많은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예비 남편한테는 다 공유를 했죠. 두 사람은 내 일을 나만큼 좋아해줄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희 예비 남편은 원래부터 나랑 우리 엄마를 참 잘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잘했고요. 서로 만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서로의 어머니들과 연락도 자주 하면서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마음이 있어도 물질적으로는 표현을 잘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둘 다 넉넉지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좋은 선물 한 번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니까 여유도 생기고 그동안 못했던 선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 계획도 세우게 됐습니다. 승규 씨, 내가 엄마랑 얘기를 좀 오래 해봤는데 나 그동안 모은 돈 다 부어서 건물 지으려고. 그것만으론 좀 부족한데 엄마가 결단을 해줬거든.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돈 보태면 한 3층짜리 건물 하나 정도는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 우와, 그럼 당신 이제 건물주 되는 거야? 뭐 원룸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그거 나쁘지 않지.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사는 삶. 아니, 사실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처음엔 원룸 건물 짓고 꼭대기층엔 우리가 살까 생각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요즘 원룸도 공실이 엄청 많다더라. 운 안 좋으면 그냥 텅텅 비어도는 거야. 거기다 세입자들 관리하기도 쉽지도 않고 무슨 일 터지면 일일이 다 신경 써줘야 하는데 다달이 월세 버는 만큼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1층에는 카페를 열고 2층과 3층을 가정집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1층 카페를 내가 운영하고 2층을 엄마 집으로, 3층을 우리 신혼집으로 쓰는 거야. 우와, 좋다. 좋다. 우리 그럼 결혼하면 바로 우리 집 마련 딱, 우리 가게 딱 이루는 거네. 맞아. 사실 나 돈 좀 모으면 내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었잖아.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지? 그렇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시공사와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마침내 건물 시공에 착수하게 됐어요. 건물 하나 짓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대출 하나 없이 제 돈과 엄마가 보태준 돈으로 다 할 수가 있었고 예비 남편은 몸만 오면 되는 상황이니까 예비 남편과 시가에선 엄청 좋아했죠. 대신에 결혼 자금은 예비 남편 쪽에서 좀 더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건물에 다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혼 자금을 대려면 저는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집에다 가게까지 한 번에 다 마련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예비 남편 측에서도 본인들이 더 부담을 하는데 동의를 했죠. 사실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좀 궁해졌었거든요. 가진 모든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거의 빈털터리가 된 데다가 또 막상 착수를 하고 나니까 이래저래 나갈 돈들이 생각보다 더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고맙게도 예비 남편이 저를 좀 도와줬어요. 카톡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면서 당신한테 더 힘이 돼주고 싶은데 내가 변변치 않다며 예비 남편은 늘 멋쩍어 했지만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매니저님, 무슨 20만 원 받고 그렇게 해외 웃고 계세요. 누가 보면 한 2천만 원쯤 받은 줄 알겠어요. 2천만 원만큼 값진 20만 원이야. 제가 일을 하면서 예비 남편이 보내준 카톡을 보며 빙그레 웃고 있으니까 절 놀리는 직원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줬죠. 그런데 용돈은 그렇다 쳐도 미안하게도 점점 돈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장은 모든 돈을 공사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가에서는 점점 제가 결혼 비용도 반을 부담하길 원하는 눈치 같은 거예요. 식장이나 신혼여행부터 해서 스드메, 한복 등등 일체를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려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럼 예물 예단은 일단 생략하고 공사 끝나고 숨 돌릴 때 하는 건 어때? 그리고 나는 신혼여행은 안 가도 되거든. 솔직히 우리 여행은 다닐 만큼 다녀봤잖아. 신혼여행으로 많이 간다는 괌도 가봤고 하와이도 가봤고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예비 신랑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예물을 꼭 받고 싶어 하시거든. 엄마가 원하시는 리스트야.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원하는 예물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무리야.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아?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남들 다 받는 건데 우리 엄마만 안 받아서 되겠어? 엄마들 모임 가면 다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면이 너무 안 서지 않겠냐고. 일단 알겠어. 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곤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란 생각이 들었죠. 만약 건물에 투자를 안 해서 제가 돈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좀 과한 걸 요구했거든요. 그때는 기분이 저도 썩 좋지 않았죠. 뻔히 양가 사정을 서로 다 아는 마당에 원래 같았으면 그런 요구 안 했을 거면서 나 돈 좀 벌었다고 저렇게까지 요구하나 싶어서 기분이 살짝 불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기엔 저에겐 너무 당장에 터진 처리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았어요. 바로 건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건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이 술술술 잘 풀리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 버려놓고 보면 항상 생각지 못한 데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위기가 닥치기도 하는 게 세상 일이니까. 제 생각보다 너무 큰 규모였습니다. 아니, 한날은 제가 공사 현장에 잠깐 다녀갔는데 뭔가 저랑 얘기가 된 거랑 좀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건축도 설계도 잘 모르지만 딱 봐도 이건 내가 얘기한 거랑 다른데 싶었죠. 아니, 1층 공간까지 주거 공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정말 황당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담당자와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오류가 생겨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페로 짓기로 했던 1층 공간까지 주거 공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쩐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설명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거였죠.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와중에 저더러 돈을 더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쪽에서 잘못 공사해놓고 그 와중에 저한테 돈을 더 내라뇨.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는 애초에 1층을 주거 공간으로 보고 금액을 책정했던 거라 카페 공간으로 짓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됐던 거예요. 이걸 카페 공간으로 지으려면 이 가격으론 택도 없어요. 대폭 자재값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추가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이 들어간 데에 대한 철거 비용까지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금옥까지 다 저더러 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분명히 제대로 전달을 드렸어요. 1층 카페 구상까지 저랑 다 같이 했었잖아요.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그쪽 분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데 금옥까지 저더러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쪽에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고객님이랑 처음에 얘기했던 담당자 있었죠? 그 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나가면서 중간에 저희 직원 하나가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임자의 실수로 전달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런데 전임자는 이미 해외로 취업해 나가서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현 담당자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비용을 고객님이 감당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다 모르고 없던 일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죠 지금. 와, 진짜 이때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혈압이 솟구칩니다. 내가 내 돈 들여 내 집 짓는 건데도 나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구나 라는 걸 절감하는 순간이었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고 이 사이에 정말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지지부진하고 열뻗치는 일들의 향연이라 그냥 결과만 얘기하자면 결국 그 돈은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 모르고 없던 일로 하고 새로 다른 업체에 맡기려면 오히려 돈만 더 깨지게 생겼고 일단 이 업체에서 시작한 일, 이 업체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본 거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다른 건 책임질 수가 없다면서도 대신 자기들 불찰이 있었던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철거 비용의 일부만 제해주기로 하면서 대충 수습이 됐어요.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됐는데 당장 저한테는 돈 나올 구멍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 지금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아서 여기 투자했었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결국 예비 남편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일단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어째 그날 이후로 예비 남편과 점점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바쁜가? 내가 괜히 돈 얘기를 꺼내서 자기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느라 전화를 못 받나? 하고 순진한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약간 쎄한 기미가 있긴 했었어요.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처음 얘기를 했더니 예비 남편 첫 마디가 그럼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지? 였어요. 그때는 저도 앞뒤 상황을 다 알기 전이라 정확히 액수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들 수도 있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돈이 더 들면 안 되지. 그럼 그냥 원래 짓던 대로 그냥 진행하라고 해. 그냥 가정집 만들어서 전세든 월세든 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솔직히 전 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카페 창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어 했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었으니까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아니, 돈이 더 깨지면 안 드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수습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때부터 딱 각을 재고 있었던 느낌이 오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대충 대답하고 결혼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나중에 알려준다고만 하고 점점 예비 남편은 저를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꾸미면 어때? 이러면서 사진을 많이 보내고 그랬었는데 뭔가 대답도 영 시큰둥한 게 저도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은 결국 저에게 불만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솔직히 좀 기분 나빠서 그랬어. 남들 다 하는 예물은 기어코 안 할 작정이지. 너 돈 좀 벌었다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느낌이 확 드니까 솔직히 기분 더럽더라. 우리 엄마가 무슨 허영이 있어서 너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거겠냐? 결국 너는 집 하나 달랑하고 모든 부담 나한테 지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무슨 네가 다 해주니까 너는 이거라도 해와라 그러는 모양인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부담이고 솔직히 별로 이득 같지도 않거든. 그리고 나도 신혼여행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그것도 못 가고 왜 우리 집안만 다 양보하고 희생 강요한 느낌이지? 이게 내 착각이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돈 액수 따져보자 이거야? 이거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명백하게 내가 훨씬 많이 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덜 손해보나 내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난 그냥 내가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여태껏 뒤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나 봐. 솔직히 예물 예단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대체 그게 무슨 양보고 희생이라는 건데? 누가 할 말을 지금 그쪽이 하고 있어? 결국 그 문제로 그날 저희는 아주 크게 싸우게 됐어요. 막말로 그 건물 제대로 짓고 있는 건 맞는 거냐?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어찌저찌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건물은 네 명의로 오로지 네 거일 거 아니야. 내 지분은 없을 텐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결국 그거구나. 어차피 결혼해봤자 내 건데 뭐하러 나 위해서 그걸 빌려주겠냐 이 소리구나. 진짜 정 떨어지게 하네. 뭐? 말 다 했냐? 솔직히 그 대목에서 예비 남편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지는 기분도 들고 너무 화도 나더군요. 무슨 돈 갖고 그렇게 치사하게 계산을 해댔는지. 저는 우리가 같이 살 집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은 결국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서 머리 굴리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한다는 게 너무 빈정이 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헤어질 생각까지 들진 않았어요. 1, 2년 만난 사이였다면 그래 너 잘났다 잘 가라 하고 헤어지자 확 질러버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 사이엔 7년이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사실 그 사람한텐 돈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 문제가 나오면 좀 예민해지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돈 때문에 압박이 드니까 더 예민해졌나 보다 싶더라고요. 넉넉지 않게 자란 형편이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비 남편과 여기서 더 싸우게 되면 진짜 제가 가진 에너지가 다 빠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신 말 알겠으니 나중에 더 얘기하자 하고 그쯤에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 예비 남편은 몇 주간 완전히 연락두절 상태가 됐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며 카톡이며 하나도 답장도 없고 그쯤 되니까 뭘 어쩌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연인 사이에도 이 정도 잠수 타면 거의 헤어지자는 거 아닌가 싶을 수준인데 심지어 저희는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래버리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같이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고 해결을 볼 생각을 해야지. 그냥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식으로 나오는 건 너무 어른스럽지도 못한 대처잖아요. 그 때문에 제 안에선 이미 예비 남편에 대한 정이 더더욱 뚝뚝 떨어져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저에겐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공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되면서 공사가 한동안 중단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변에선 얘기가 많이 돌았죠. 우리 카페에서 일하면서 친한 직원들에게 제가 현재 상황을 몇 번 하소연하다 보니 직원이랑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말이 막 전달되면서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고 와전도 되고 그런 거예요. 건물 완성도 전에 명의가 넘어간다느니 명의 넘어간 뒤에 1층에 세를 들어 카페만이라도 차린다느니 공사를 중단하고 아예 허물기로 했다느니 별별 소문이 다 돌았죠. 하지만 전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절대 없었어요. 어떻게라도 해결을 지어서 이 건물만은 꼭 세우고 만다라는 게 제 확고한 다짐이었거든요. 이미 엄마 집까지 팔아 그 돈까지 쏟아부었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당분간 작은 원룸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불효겠냐고요. 말도 안 될 일이었죠. 게다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공사라는 거에도 적용이 됐나 봐요. 건물 짓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지 아무튼 어떤 이유로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된 이상 내가 철거를 하고 공사 자체를 취소한다고 해도 제가 쏟아부은 돈을 돌려받기도 힘든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더더욱 기를 쓰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끝에 모든 게 잘 흡수돼서 건물 완공까지 하게 됐고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이 건물 하나에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걱정과 노력과 피땀이 서려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다 겪었으니 소소하게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완공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거창하게 리본 자르고 축하 파티하는 떠들썩한 완공식은 아니지만 조그맣게라도 홍보도 하고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카페 홍보도 할 겸 카톡 프로필 사진이랑 상태 메시지도 바꾸고 오랜만에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은 SNS는커녕 휴대폰으로 동영상 하나 볼 정신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 소식을 올리니까 지인들도 축하 댓글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고생 많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올 수 있는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두 초대했죠. 카페 여는 기념으로 쿠키와 케이크도 굽고 와인이랑 차도 준비하고 들뜬 마음으로 완공식을 열었습니다. 다툰 후로 예비 남편하고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았었지만 어쨌든 행사를 해야 하니 문자는 하나 남겨뒀죠. 야, 진짜 축하한다.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너무 축하해.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모인 완공식 당일날. 제 문자를 보긴 했나 보죠. 잠수 탔던 예비 남편이 완공식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나 힘들 때는 본인도 힘들다며 모른 척하더니 완공됐다니까 궁금은 한가 보네 싶더군요. 그래도 이제 걱정을 하나 덜었으니까 본인도 예민하게 군 거 알고 사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면 절대 쉽게 받아주지 말고 제대로 사과 받아내야지 하며 표정 관리를 했죠.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예비 남편이 내 쪽으로 오는 걸 팔짱 끼고 지켜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놈이 절 보자마자 하는 말은 연락 없던 것에 대한 사과도 아니었고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제법 번듯하네. 아, 나름 오픈식인데 너무 빈손으로 왔나? 근데 내가 뭐 꽃다발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잖아. 축의금은 내가 너한테 전에 빌려줬던 거 있지? 그때 그 10만 원으로 낸 걸로 하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몇 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뭐?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거야? 제정신 아닌 거 너겠지. 미친 것도 너고. 야, 진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네 건물도 아닌데 네가 완공식을 하냐? 1층에 카페 하나 겨우겨우 세든 거 같고 완공식이라고 뻥치고 지인들한테 일단 선물이니 축의금이니 삥 뜯고 앉았니? 그러면서 놈은 제가 답할 새도 없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내밀더군요. 자기가 전에 줬던 돈들 액수하며 날짜하며 장부처럼 쭉 적어놓은 종이었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으로 하라며 줬던 그 돈들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저더러 빌려줬던 돈 내놓으라고 받으러 왔다고 하는 거였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가 있지? 여보, 자기 미안해요, 사랑해요 해가면서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 푼돈, 용돈이랍시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빌려준 거니까 내놔라.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가 있구나. 내가 사귈 때는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못 보던 게 이제야 보이네. 야, 나는 너 같은 애 못 믿어서 결혼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더러 넌덜머리가 난다더라. 어떻게 너랑 7년을 만났는지 내가 지난 세월이 너무 무서워. 더 길게 끌 거 없고 그냥 파혼하자. 이미 어차피 끝난 일이지만 이 말 해주려 왔다.
돈 필요하단 말 이후로 연락 두절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기어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 하, 참. 와, 근데 배신감이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도 단련이 됐었나 보다. 네가 이 정도 개새끼일 거라고 대충 짐작은 했었나 봐, 나도. 근데 네가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네가 한 말 하나하나 다 짚어줄게. 잘 들어. 일단 그 돈, 야, 그깟 푼 돈 내가 지금 당장 송금해준다. 합계 다 해봐야 내 한 달 월급도 안 되는구만.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선 곧장 그놈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밀며 보여줬죠. 그리고 뭐? 이게 내 건물이 아니라고?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너 대체? 어디서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왔어. 등기부 등본 떼봤더니 건물주 이름 내 이름 아니던데. 네가 멍청해서 그것까진 몰랐나 본데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다 떼볼 수 있는 거거든. 네가 여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 네 건물이라고 구라치고 다녀도 등기부 등본 하나면 다 탄로나는 거라고. 사기를 치려면 뭘 좀 조사를 하고 쳐. 그러면서 놈은 왕공식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얘 이거 완전 허언증 말기예요. 인연이 하는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이거 지 건물 아니고 카페 하나 임대해서 겨우 세 들어놓고 구라치는 거니까. 그 순간 저는 곧바로 폭소를 터뜨려줬죠. 와, 이놈이 지문업을 지갑하네. 누가 누구더러 멍청하다고 하는 건지.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러자 이놈이 얘가 미쳤나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그 건물주 이름이 김주아라고 나오디? 그래.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긴. 그게 내 이름이니까 알지, 개새끼야. 그러자 벙찐 얼굴인 그놈. 사실 제가 개명을 한 지는 좀 됐었어요. 엄마가 집 팔고 건물에 투자하기로 했을 때 말이에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좀 큰 선택을 하는 거니까 쉽사리 결정을 하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주 보러 갔던 거길 한 번 더 찾아가게 됐었거든요. 솔직히 그전엔 사주 안 믿는다 했던 저지만 거기서 얻은 조언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저도 거길 좀 신뢰하게 됐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때 40 이후로 잘 풀린다는 거 말고도 몇몇 다른 얘기들도 잘 맞았었고 했었으니까요. 건물 투자해도 괜찮을지를 물어보면서 또 마침 제가 그 시기에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보니 그 문제도 같이 묻게 됐죠. 그런데 사주 봐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건물 자리도 좋고 거기 땅이랑 너랑 합도 잘 맞고 돈도 잘 벌릴 거고 괜찮네. 여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문제는 건물이 아니야. 문제는 이놈이야, 이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신지. 이놈이랑 진짜 결혼할 거야? 네, 그럼요. 저희 만난 지 지금 7년도 더 됐는데. 7년이 뭔 대수여. 70년을 살아도 아니면 헤어져야지. 지금 이놈 이거랑 합이 영 안 좋아. 크게 뒤통수 맞을 일이 있겠어. 이놈이랑 결혼했다가 둘 사이만 어그러지면 다행이게. 자칫하면 금전운도 틀리고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이놈은 아니야. 결혼하지 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비 남편이랑 사이가 워낙 좋을 때였거든요. 제가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더 가까워졌었고. 그리고 사람이 의리가 있지 7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제가 지금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졌다고 7년 만난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도 좀 보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헤어진다고 했죠. 무작정 헤어지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왜 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거에 따라 바뀌는 거기도 하다면서요. 그렇게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간청을 한 거죠. 그러자 그분이 한참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엥? 갑자기 무슨 개명? 싶었죠. 일단 이름 한번 바꿔보자고. 아마 나중 가면 내가 이름 바꾸길 참 잘했구나 싶어질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원래 제 이름 김지혜에서 김주하로 한자까지 써가며 이름을 주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절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도 했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찜찜한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만약 정해준 이름이 무슨 김금복, 김말순 이런 거면 저도 바꿀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이름도 딱 듣자마자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 원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했었거든요. 김지혜. 워낙 흔하고 특징 없는 이름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지혜가 4명은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작은 지혜, 큰 지혜, 안경 쓴 지혜, 참 다양들도한 지혜 있었거든요. 저도 좀 더 예쁘고 개성 있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개명은 워낙 큰일이니까 생각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말을 들으니 그래 어차피 내 운에도 도움된다 그러고 듣기에 어감도 좋고 하니까 바꿔버리자 하고 개명 신청을 하게 된 거였죠. 요즘은 옛날과 달리 개명 신청이 큰 사유 없이도 금방 통과가 되더라고요. 개명 신청을 해두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저는 새 이름을 받게 됐죠. 예비 남편에게는 일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건물 잘 지어 완공하고 나면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거기다 괜히 우리 사주 안 좋다더라. 궁합이 안 맞다더라. 그래서 개명하라고 해서 이름 바꿨다. 이런 얘기 지금 하면 찜찜하기만 할 것 같아서 다 마무리되고 나면 알려주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결국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시공사랑 그 난리가 난 데다가 예비 남편 놈은 말도 안 되는 예물 요구에 명이 운운하며 머리나 굴러대고 있었으니 결국 저는 비용 처리를 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가 아는 선배를 만나 일꼬인 얘기를 털어놓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얘기를 듣더니 네가 물정 모른다고 시공사에서 너무 널 물러본 것 같다고 어떻게 네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선배의 도움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게 됐고 이 부분을 토대로 시공사에 얘기하면서 법원 가서 다퉈보자고 통보를 했죠. 변호사 조언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쪽에선 잘못한 바가 없고 모든 건 다 그쪽 탓이었잖아요. 근데 시공사에서 막 이런저런 전문 용어 섞어가며 얘기를 하니까 전 그냥 바짝 쫄아서 돈 걱정만 했었던 거였죠. 근데 사실 그쯤 되니 난 두려울 게 없었어요. 믿었던 예비 남편 놈도 잠수 타고 결혼도 물 건너갔겠다. 나한텐 이 건물 하나가 남았고 이건 어떻게든 지켜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이제 저는 이판사판이거든요. 소송 기간 길어진다고 한들 전 손해볼 거 없어요. 저야 지금 하는 카페 일 더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소송 결과는 저한테 유리하게 나올 거 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격은 그쪽 회사에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잘못으로 공사 잘못 들어가 놓고 뻔뻔하게 고객한테 책임 전가했다고 판정 나와서 업계에 소문 쫙 퍼져서 좋을 거 있겠어요? 생각 똑바로 하세요. 처음엔 뻔뻔하게 나오던 시공사 측은 결국 제 말에 항복하고 말았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해 책임 대부분을 지기로 했고 저는 다행히 큰돈 빌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예비 남편 놈은 몰랐던 거죠. 지가 잠수를 타버렸으니까. 거기다 제가 원래 다니던 카페가 있잖아요. 제가 건물 완공되기 2달 전부터 거길 그만뒀거든요. 이제 곧 생길 내 카페 준비에 집중하기 바빠서 일을 그만둔 거죠. 근데 그놈이 본사 직원이다 보니 카페에 일을 핑계로 나왔었나 봐요. 아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떠보려고 온 거겠죠. 근데 저나 직원은 없고 알바생들만 있었나 봐요. 거기서 알바생들한테 소문을 들은 거죠. 거긴 저랑 진짜 친한 직원은 없었고 하필 신입 아르바이트생만 있었다 보니 하필 들어도 또 뜬 소문만 들은 거예요. 매니저님이 그 건물을 안 짓기로 하고 카페만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 그랬다더라. 그런 소문을 전해 듣고서 얘가 결국 건물 못 지었구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였죠. 그런데 또 거기에 개명 후에 제 이름이 나오니까 그게 저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제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거였더군요.
그런데 하필 또 이 자리, 제 건물 완공식에 전 카페 직원이 와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 직원이랑 같이 일을 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저랑은 띠동갑인 어린 친구인데도 매니저인 제 밑에서 워낙 착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준 친구라 제가 카페 차리면서 바리스타로 채용을 하기로 했었죠. 월급도 지금보다 더 줄 테니 우리 둘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고맙게도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같이 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예비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쪽이 저희 알바생들한테 소문 물어보고 갔다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러신 거네요? 아니, 너무 찌질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매니저님, 아니, 사장님이 그쪽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직원이 예비 남편에게 제 개명 사실과 이런저런 일들을 다 대신 설명해 준 거죠. 그랬더니 예비 남편 놈 못 믿겠다는 듯 어버버 해대기에 전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죠. 그러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게 지혜야. 아니 주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도 알지?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그래서 내가 돈에 열등감 느끼는 거 알잖아.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해졌었던 것 같아. 넌 나 잘 알잖아. 7년 동안 봐온 세월이 있는데. 실은 우리 엄마가 저번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게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들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도망을 쳤던 것 같아. 하지만 진짜 헤어질 생각은 없었어. 그래, 내가 치사하게 군 건 인정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근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넌 날 잘 알잖아. 내 약점, 내 단점, 내 열등감 다 알잖아. 내가 못났어.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랑곳않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그 꼴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놈을 다 비웃어댔죠. 그 꼴이 어떻게 안 웃기겠어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더러 저를 허언증이니 뭐니 몰아가면서 제 욕을 해대다가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대는 이 한 남자를 비웃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근데도 놈은 아랑곳않고 빌어댔지만 택도 없는 소리였죠. 카페 가서 몰래 내 소문 캐내고 음침하게 뒤에서 등기분 등본까지 떼서 확인해보고 지가 그냥 줬던 푼돈까지 찌질하게 빌려줬던 거라며 내놓으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염치도 없지. 야, 내가 네 그 푼돈 계좌로 넣어줬으니까 받아 처먹었으면 떨어져, 이 배응망덕한 새끼야. 지혜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너 진짜 우리 7년 세월을 이렇게 그냥 날릴 셈이야? 너 진짜 그럴 셈이야? 너랑 보낸 7년 세월이 아깝다, 아까워. 당장 안 떨어져? 놈이 하도 저한테 매달려대니까 저를 축하하러 와줬던 대학 동기 남자친구 셋이 결국 그놈을 발라당 들어다 골목에 내팽개 쳐버렸죠. 사실 제가 전공은 또 운동 쪽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동기 녀석들도 꽤나 덩치가 있는 놈들이었죠. 바싹 마른 멸치 같은 게 달랑 들려가지고 쫓겨난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내가 저런 희말이 없는 멸치 같은 놈을 한때나마 좋아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는 게 진짜 쪽팔려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놈은 완공식 때는 제 친구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이후에 카페 열고 나니까 시시때때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선 잘못했다, 다시 만나달라 빌어대기에 결국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해버렸죠. 그 뒤로도 계속 연락해대길래 자꾸 이러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그 뒤론 연락이 뜸하더군요. 근데 이젠 지가 못하니까 자기 엄마를 대신 보낸 건지 전 예비 시모가 대신 찾아오는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모자였습니다. 이 인간은 한술 더 뜨더군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종일 죽치고 있으면서 뭐라 말도 않고 절 빤히 쳐다보는데 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솔직히 처음엔 전 예비 시모한테는 심한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좋게 가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면 자기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고, 돈이 없어서 잠깐 실수한 거라고 그러고 제가 무시하고 본체 만체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혼자 가만히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않고 있어도 자꾸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 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거라면서 버티니까 쫓아낼 방법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 대신 전 예비 시모를 내쫓아 준 건 다름 아닌 저희 고객들이었습니다. 저희 카페가 워낙 주택이 많은 동네에 들어선 개인 카페이기도 하고 동네 카페치고는 내부 규모가 꽤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부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335 수다 떨러도 많이 오고 단골들 위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죠. 근데 웬 노인네 한 명이 매일같이 와서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사장인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고객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할머니 대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일 마당발에 다른 학부모들 꽉 잡고 있는 손님 한 명한테 하소연을 하며 얘기를 털어놨죠. 그랬더니 고객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래? 너무 찌질하기가 짝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엄마까지 보내서 그래? 사장님, 걱정하지 마요. 그 노인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우리가 확 쫓아버려 줄 테니까. 알았죠?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 내가 소문 쫙 내줄게. 걱정하지 마요. 이후 전 예비 시모가 찾아왔다 하면 모든 고객들이 합심을 했죠. 할머니 여긴 저희 자리거든요. 저희 예약석이에요. 아유, 이걸 어쩌나? 여기는 저희 예약석인데 곧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서요. 여기 전부 예약이 다 차서 자리가 없겠네. 나가셔야겠는데요. 그렇게 전 예비 시모가 찾아오면 온 고객들이 합심을 해서 여기 손님 있다, 우리 예약석이다 하며 못 앉게 저 대신 쫓아내준 거죠. 왜 아시죠? 주부들, 아주머니들 혼자 있으면 별 힘없어 보여도 단체로 뭉치면 보통 조직이 아닌 거. 웬만한 조직이 일당 못지 않잖아요. 그렇게 단체로 기가 세게 나가니까 전 예비 시모도 결국은 몇 번 더 찾아오다가 발에 못 붙이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또 찾아오면 그땐 노인네고 뭐고 그 모자 둘 다 신고해버릴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 카페 위에 2층, 3층 집 지었었잖아요. 원래는 2층을 엄마가 살게 하고 3층을 신혼집으로 쓸 작정이었는데 전 이번 생에 결혼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7년 만나 다 안다고 생각했던 놈도 다 똑같고 어차피 이 종자들은 다 쓰레기구나 확인을 하고 나니까 연애고 결혼이고 뭐고 다 넌더리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쓸모도 없는 남자놈한테 내 에너지,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 즐기면서 열심히 살자 싶어졌죠. 그래서 원래 신혼집으로 쓰려던 3층을 엄마랑 둘이 같이 쓰고 있고 2층은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2층 월세까지 들어와 오히려 좋네요. 사연을 다 써놓고 보니 똑부러진 척은 다 해놓고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제 모습이 우습네요. 사람들, 특히 남자란 족속을 그렇게 함부로 믿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시공사랑 한바탕 전쟁 치르면서 한 번, 또 전 예비 남편과 한바탕 사람과 전쟁을 찍으면서 또 한 번, 인생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제 인생, 이제는 실수 덜하고 좀 더 영리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